영자, 이번 미방본에서 자꾸 빌런 발언을 합니다. 캐리어 좀 적어놓으면 안 돼요? 라고 한다거나, 아이, 무슨 영화 보는데 뭐 그렇게 울어요? 라고 한다거나, 나는 귀마개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라고 현숙을 은근히 압박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자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영자는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데 왜 너는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털털함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자의 말이 돼서 기분이 나쁜 이유는 영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녀가 미묘하게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자의 이렇게 나는 괜찮다를 증명하는 이 방식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깎아내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순자가 괜찮은 걸로 재평가될 수가 있는지 영자의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최근 촌장 측에서 또 미명분 하나 풀었는데요. 네, 영자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는 뭐 그저 우주의 한 티끌일 뿐 세상에 관심 없는 극티 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거는 제작진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고 영자에 대해서 출연진을 약간 우호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우주의 한 티끌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들을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미방문 장면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영자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함께 풀어나가 보시죠. 자, 맨 처음에 그 영자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미방본에서 그리고 본방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영자님의 태도가 뭐냐면요. 이 상대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왜 너는 왜 그래? 이거를 대놓고 왜 그래라고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묘하게 꺾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왜 너는 그렇게 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옥순하고 순자가 이 짐을 발발이 싸운 거예요. 웬만하면 여성들이 좀 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막 캐리어 막 2개 끌고 오고, 막 그건 기본이고, 막 3개 끌고 오신 분도 있고, 좀 독특한 분 있다면 남자인데도 이제 캐리어를 4개 끌고 오신 바리바리 21기 영시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 등 독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뭐 캐리어를 2개 끌든 3개 끌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자는 계속 꺾어요. 미묘하게 난 이렇다. 넌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면에서도 옥순하고 이제 순자가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막 넣고 있는 거예요. 영자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이 짐이 좀 많네요. 저는 바람밖에 없으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빈말이라도 하거든요. 빈말이라도 한 다음에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이거는 뭐 제가 해야 될 겁니다. 뭐 보통 이렇게 받아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척하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예의상 않게 치워주는 게 예인데, 영자는 짐이 많네 하면서 계속 이제 쳐다보기만 하고 거울이나 열심히 보거나 뭔가 기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 나는 솔로에서 괜찮은 분들의 공통점이 뭐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후반부에 영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그 정도는 이제 뭐 다른 출연진들 다 하는 거니까 뭐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굳이 캐리어를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 돼요라고 꼽을 먹은 옥순도 그렇고 미세하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지 안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제가 또 후반부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재평가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영자가 함부로 행동을 하는 동안 이 모든 분위기에서 영자의 그런 태도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말 안 하거나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을 때 유일하게 그런 영자를 조금 우호적으로 말로라도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재평가할 인물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누구다? 우리 순자입니다. 지금도 순자가 이 캐리어 꼽을 먹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꼭 그렇게 펼쳐놓고 해야 돼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옥수는 그냥 이제 고집대로 뭐 어쩌라고 하면서 계속 펼쳐놓고 하는데, 순자는 옆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저는 그냥 접어놓고 할게요 라고 하면서 딱 접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좀 순자가 은근히 공동체나 전체 분위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맞춰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옥순 등 다른 사람들에게 척을 치지 않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번 미방문에서는. 네, 저는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장면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술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장면이 특히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죠. 영자가 이제 영화 보고 울어요? 왜 울어요? 이 표정으로? 맑은 눈의 광인으로? 뭐 이 사람들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으로? 왜 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순자가 순간 봤을 때 그런 영자가 말을 틱틱하는 태도예요. 은근히 이 순자가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런 영자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광대뼈를 꾹 누르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사회화 되어가지고 뭔가 그런 척을 한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이게 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알딸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PD가 왜 첫날 밤부터 계속해서 술을 먹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술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없는 말 있는 말 다 꺼내거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역시 하면서 이제 막 박수를 치겠죠.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영자는 그래도 정신줄을 구해 잡아야 되는데 이 첫날이 너무 풀려버렸어요. 그런 척이라고 해야 되나? 슬픈 게 내일은 아니니까. 저 내용이 슬픈 게 내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할 바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영자는 자기는 아니면 저런 식으로 내 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겠네? 그럼 만약에 내가 영자랑 같이 사업을 하거나 영자랑 같이 일을 할 일이 생겼어.
내가 이제 곤란함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영자는 옆에서 발장을 탁 끼우면서 뭐 내 할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마치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헤어드라이기를 정리하고 있는 옥순이나 네,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 그런 옥순이나 순자를 보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난 하나밖에 없는데 열심히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거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고 딱 자기 할 일만 챙기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문제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이거 본방에 많이 나왔으면 진짜 영자 빌런 돼가지고 밑에 막 MC들 또 우리 성윤아 MC도 그렇고 막 대프로 MC 나갔고 너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딱 던졌을 것 같아요. 이게 본방이 안 나와서 망정이지 초반부에 이런 말 던지니까 그때 바로 넣어버리면 이제 빌런으로 낙인 찍혀버리니까 제작진이 일부러 이거는 빼버린 것 같아요. 4화 때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이 되고 나서 넣긴 했지만 뭐 만들어낸 이야기다 가짜다 라고 또 이후에도 그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제 꿈이 사실 소설가라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유로 따지면 이제 영자님은 왜 여기 왜 나온 겁니까? 본인 또한 절반의 목적은 이제 남녀의 짝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반은 어느 정도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인플루언서를 하면 너무 노골적인 거고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다른 출연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이길 바라는 그런 나름대로 인간은 환상이 적고 꿈에 적고 싶고 욕망을 하고 싶고 드라마틱한 뭔가를 꿈꾸며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30기 그 영수님께서 왜 30기 영수가 왜 나한테 대화를 안 걸어주지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비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바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는 게 아니겠을까? 영수처럼 좀 잘생기고 키 크고 지금 이런 마음처럼요.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사람이 딱 와가지고 말 한번 걸어줬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욕망에 대해서 주제도 모른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남녀를 통틀어서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영자가 이런 식으로 뭐 드라마 왜 보냐? 별 재미도 없는데 거의 뭐 다들 울었다 하지만 왜 울어? 운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틱틱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영자만 정상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영자는 다른 사람을 핀잔 주고 꺾어 내림으로써 자신을 올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것이 제가 영자가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센 척하는 여린 여자일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그 단단함은 결국 다른 사람을 꺾어야지만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정상이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뭐 그거 갖고 울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성립할 수 있는 거라면 여전히 그 강함은 그녀의 태토성은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여리고 되게 연약하며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비인간적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순자랑 영자랑 설거지를 같이 하는 장면인데 그 영자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먹기 전에 일당 버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순자의 표정이 그렇게 싹 밝진 않아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순자가 사회생활을 되게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모로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귀여운 여표정 말이죠. 이때도 충분히 저는 영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면 일당보다 그런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자는 기분이 이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긴 한데 그래도 티내진 않아요.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래도 영자의 말에 맞춰주려고 하고 영자님 그렇군요. 와 영자님 진짜 테토네요. 저는 테토인 척하는 애견이에요 라고 하는 등 여러모로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해요. 이번엔 순자가 대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자 입장에서는 좀 아무리 그래도 모두가 함께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티를 내진 않죠. 저는 여러모로 좀 순자가 막 그렇게 선인이다. 제가 좋아하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렇게 성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에 맞춰줄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티를 좀 잘 안 낸다. 여러모로 운동도 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자가 1초 뒤에 웃긴 웃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딱 웃어요. 1초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나는 영자랑 척을 쥐고 싶지도 않고 웬만하면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 라고 짱구를 순간적으로 굴리지 않았을까? 이런 짱구는 저는 이제 추천하죠. 좋은 짱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거지 중 특유의 내가 왜 널 이해해야 돼? 난 너 이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하거든 이라는 그 말투에 옆에서 계속 쩔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숙이 물어보거든요. 자는 거 이제 불편하지 않았냐? 침대에서 같이 잤냐? 그래서 현숙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 뭐 안대하고 뭐 귀마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잔다. 근데 그 이후에 영자가 자꾸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너가 이해 안 되는데 라는 투로 어떻게 말하냐? 저 완전?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왜 너는 그런 거 하니? 라고 자동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현숙이 입장이라면 그러면
귀마개하고 안대하고 있는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영자는 그걸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나는 되게 털털하다.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조금 우월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되게 어디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영자의 이 화법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갉아먹는 것으로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자에게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걸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 나를 덜 내세우더라도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한 건가? 양쪽 모두 일장일단 있겠죠. 하지만 나는 솔로 같은 집단 생활 내에서 짝을 찾는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고 싶은 남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두루두루 잘 챙겨야지 그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가 더 많긴 해요. 결혼했거나 아니면 좀 잘 된 케이스들 중에서는요. 제가 대표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거의 외우셨다시피 하실 것 같은데 요 두 분 막대한 차이가 있죠. 요때 이 정수님은 자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자를 너무 갈궜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우리 광수는 이 정숙과 순자와 영호가 이제 새로 막 얽혀 있을 때 그때 케르베르스라는 별명으로 막아세웠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고데기수라서 여러분이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벌써 결혼한 지 오래고요. 요 장면이죠. 우리 광수가 다 막아서고 정숙이 야 비켜라고 할 때 영숙이랑 광수가 끝까지 이제 안 비켜줘가지고 결국 이제 사태가 크게 번지는 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솔로 내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인데도 훨씬 더 원활하게 흘러가고 또 혹시 설령 안에서 잘 되지 않더라도 밖에서 짝을 찾는 데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영자의 태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무조건 문제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전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기 때문이죠. 근데 대중들의 평가에 노출되는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겉으로나마라도 전략을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남을 꺾어가면서까지 나는 문제 없는데 난 잘난데 라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유리하진 않겠죠. 왜냐면 많은 이제 잠재적인 그 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영자구나. 내가 서포팅할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볼까? 해서 나는 서로 30개 복습했는데 오 뭐야 이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갑자기 소개팅 취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저런 사정들이나 상황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영자는 지금 현숙의 말을 대놓고 이렇게 꺾는 것도 썩 그렇게 영자에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저 완전 필요 없어요. 저 이런 거 다 없는데요. 자, 그럼 이제 현숙은 더 이상 영자랑 말하고 싶지 않겠죠. 말해봤자 나는 틀리고 쟤는 옳다. 자기는 옳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이랑 누가 이제 교류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순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순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커피 잔을 고르다가 순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영자님이 마시는 거면 문제 없을 거야.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밝은 면 있죠. 브라이트. 밝은 면은 뭐다? 어쨌든 영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있을 때 셋이서만 수덕수덕 하면은 영자가 소외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순자한테도 안 좋고 모두에게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순자는 굉장히 털털하고 문제없고 좀 약간 어딜 가도 잘 사는 이미지로 계속해서 순자는 영자를 호출을 해요. 어쨌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준다는 점에서 제가 순자를 되게 좋게 보는 이유예요.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어쨌든 약간 보이지 않는 리더의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두운 부분도 있죠.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로 미묘하게 계속 굳히는 거예요. 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넣어주되 그렇다고 해서 널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순자가 순간 영자를 언급하면서 영자님이 먹는 거라면 이 커피 잔 다 괜찮은 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제가 거듭해서 순자가 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련할 거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자가 순간 그 다음에 이 표정으로 딱 이렇게 괴면서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안 입고 온 표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영자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영자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자기소개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으면 시작이 되는 거냐. 그때 영자는 끝까지 또 그렇게 말해요. 나오세요 하면 그때 후다닥 갈아입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영자는 그게 맞겠지. 근데 영자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걸요. 알면서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렇게 너희는 오래 준비해서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하기 위함인가? 근데 굳이 이거를 남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여자들을 갈구고 여자들을 이렇게 약간 평가를 폄하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영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본인이 잘났고 본인이 문제가 없고 뛰어나다는 거를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행동을 미묘하게 갈가대는 건 아닐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정숙이 또 영자한테 한마디 하면 영자가 참을까요?
어우, 영자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나갈 건데요? 영자님 그렇게 오래 걸려서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영자가, 맞네, 그렇네, 라고 할 거야? 아니면, 정수한테 야리 보면서, 저 여자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역으로 화를 낼까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순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좀 계획형이라서 계속해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이 순자가 나쁘진 않아요.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 내 스타일도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 라고 간접적으로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묘하게 계속해서 순자는 영자에게 다 세상 사람들이 너 같지 않다. 너가 봤을 때는 결함도 있고 문제가 있고 되게 각양각색의 불완전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 나름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간접적으로 저는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운동도 하고 좀 약간 사회생활도 좀 해본 이 순자의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순자가 막 어디 뭐 우리 그 솔로지옥 5에 우리 육상선수 민지처럼 구석에 끌고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탁 잡고 너 내 말 안 들을래요? 뒤질래요? 마음에 안 들면 하면 바로 이제 아씨 하면서 거의 뭐 일진놀이를 한다고 당시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이런 표정 말이죠. 장난해? 뭐 이런 식으로 갈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쨌든 최대한 선을 지켜가면서 순자가 간접적으로 저는 영자에게 경고 겸 생각을 한 번 더 고쳐줬으면 좋겠다. 한 번 좀 넓게 봐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라고 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순자는 집요하게 영자에 대해서 계속 물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영수라고 하는 경쟁자를 두고 의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자는 테토녀고요. 저는 테토 호소하는 에스트로겐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겠죠. 연적이면서 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쟤도 영수가 좋아하는 여자애라고 해서 갈구거나 그러지 않고 나름대로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 우리가 이제 순자에 대해서 모든 면들을 면모를 다 지켜본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이 미방부문까지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평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표정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이번 미방문에서 좀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영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한 번도 영자는 본인과 같은 태도로 누군가가 자신을 대할 때 그 기분이 어떤지를 느껴보지 못했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즉 그녀가 있던 일이 약간 현장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남초적인 사이잖아요. 특히나 약간 거친, 굉장히 강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초적인 성향도 없진 않단 말이죠. 마초적인 성향인 남자들이 꼭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근육 자랑하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비켜봐 임마 하면서 들어보고 좀 그런 태도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약간 남이 못하는 걸 약간 갈구면서 비켜봐 형이 해줄게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지켜보면서 세상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닮아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하더라도 이번에 너무 좀 다른 여성들을 그리고 다른 남성들을 포함해서 드라마나 왜 그걸 보고 우느냐라는 식으로 태도도 비롯해서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거 아닐까? 저는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영자와 순자가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까요? 영자는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순자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평판이 되는지 우리는 나는 솔로와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 보면서 수없이 본 것 같습니다. 영자가 지금처럼 나는 문제없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동으로 누군가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콕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4화가 넘어 이제 5화가 방영이 되죠. 여러분 모두 5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또 5화 리뷰 때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는 솔로를 위한 다양한 리뷰 프로그램 리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솔로족이나 또 성소수자 연애 프로그램인 남의 연애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방문해 보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